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허니쌤 이동환입니다. 네. 어제는 이제 그 선생님이, 장비를 못 가지고 가서, 밑줄로만 넣을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제대로 이제 준비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깜빡깜빡 하네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왜 기후위기에 관한 글이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 타임지 표지가 성냥개비 이 그림이거든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요 그림, 여러분 타임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면 타임지 표지 검색하면 요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냥개비를 다 일일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계 지도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건 설치 예술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상을 보니까 여기 보면 이게 다 일일이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요 영상을 쌤이 아까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 부분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성냥을 붙이고 있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냥 불타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 좀 섬뜩하게 느껴지죠. 순식간에 그냥 확 다 타버리는 거죠. 보세요, 여기 불이 딱 붙는 것들. 예전에 호주에 산불 났을 때도 정말 산불이 엄청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예전에 2년 전인가에 강원도에 산불 났던 적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불이 그냥 막 뛰어넘는다고 하잖아. 왜? 이렇게 삽시간에 제가 되어버린 세계를 이렇게 형상화한 표지가 요 타임지의 표지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그렸습니다. 어제 글 여러분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가사노동자법 제정 뒤에 숨은 땀과 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법이에요, 법을 만들었을 때 땀과 눈물, 즉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좀 지울게요. 법은 모든 사람의 평등한 것이 법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이 만인에는 소위 말하는 상층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층부, 하층부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는 지위 계급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법을 만들 때 다 국민이잖아요. 만인은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지배 계급, 즉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은 후딱후딱 만들어집니다. 금방 만들어지고요. 고쳐지기도 해요. 그리고 신속하게 집행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 우리가 소수 차별금지법,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이라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혹은 노동자, 어떤 사장님들, 사용자가 이런 노동자들의 노동 권리 보호를 위한 그런 법률, 예를 들면 법률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안 만들어지고 유야무야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타이틀인 가사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관한 법 제정에도 그러한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바가 뭐냐? 정말로 말대로 이 법이 만인에 평등하게끔 우리 시민들이 감시하고 압력을 가해야 되겠다. 눈 부릅뜨고 우리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기득권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행복과 복리를 증진하는, 전체 국민의 행복과 복지 이해를 증진하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해서 감시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비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잘하겠거니 라고 믿으면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항상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잘 못하고 있으면 같이 격려도 해주고 머리 맞대고 좋은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그런 일이라고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토론이 바로 그런 것이죠. 토론. 자, 가사 노동자법이 무엇인지,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 보겠습니다. 안면이 있는 여성 활동가로부터 평상시에 알고 있는 분이란 얘기죠. 가정관리사협회 대의원 대회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분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또 노동 관련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니까 솔직히 그때까지 가정관리사라는 용어가 있는지도 몰랐다. 이분들, 그러니까 전문가 분도 이거를 이제 낯설게 여겼다라는 것이지, 선생님도 처음 들어봤어요. 가정관리사라는 말을 이 글 읽기 전에는. 강의 장소에 도착하니 각 지역 대표들의 장기자랑이 내 강의에 앞서 진행 중이었는데,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귀에 들려오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식모라고 불리던 시절 우리는 밤마다 달을 보고 울었습니다. 흰색 저고리에 검은색 몽당 치마를 입은 출연자가 인형 아기를 등에 둘러 업은 채 달을 바라보며 서서 우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서 청소라든가 혹은 이제 아이 돌보는 거,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을 옛날에는 식모라고 했고 지금은 가정관리사라는 용어로 이제 불려지는 것이지요. 자, 이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지역 대표들의 공연도 모두 식모, 가정부, 파출부, 가사도우미. 자, 이러한 이름에서 가정관리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름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명명이라 그래요. 멍멍이 아닙니다. 이름을 짓는다. 제대로 된 가치를 갖는 사람에게 걸맞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주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국어에서도 그래요. 어휘라는 게 있어요. 국어에서 우리가 지금은 화장실이라는 용어를 써요. 어딘지 알죠, 여러분들? 근데 화장실 예전에는 뭐였냐면 변소, 대변, 소변을 누는 곳, 이런 또 직간 이런 그런 뜻으로 썼어요. 좀 멀리 있는 곳이다. 좀 불결하고 좀 더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름이 주는 어떤 그런 선입견 때문에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식모, 가정부, 파출부, 가사도우미 등이 좀 똑같은 사람을 대하지 않고 낮게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가정을 관리해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지. 이름 5글자 하나 갖는데 굉장한 노력과 피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각 노동자들이 겪어온 온갖 일들이 그 내용을 채우고 있었다. 자신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연들을 보면서 참석자들은 맞아를 연발하며 계속해서 말하며 포복절도 웃는 것입니다. 깔깔 웃는 것이죠. 찔끔찔끔 눈물을 찍어가며 웃다가 울기를 되풀이했다. 자신들의 이야기니까 감동도 받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자, 공연이 끝날 무렵 출연자들이 팻말을 하나씩 들고 나와 나란히 섰다. 가사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가사 노동자에게 고용, 산재보험 적용하라. 고용보험은 이제 실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고용보험이고요. 산재보험, 이러다가 다쳤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는 것, 그걸 산재비용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필수적인 보험들이죠. 근데 잘 안 해줘. 어떤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적용하는 것을 해야죠. 쟁취해내야 되는 것이죠.
파출부 NO, 가정관리사 YES, 가사 노동자 ILO 협약을 지지하라. ILO는 뒤에 나오니까 볼게요. 자, 4문단 이제 보겠습니다. 가사 노동자 ILO 협약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다. 자, 노동자들을 만날 때마다 부끄러움을 통해서 배운다. 요 문장 여러분, 요 문장 중요한 문장 또 기억해 주세요. 정리해 주시고 적어 주세요. 부끄러움을 통해서 배운다. 우리가 한자성어 중에 불치하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르면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좀 알았으면 좋았을 걸 미리 하지 못해서 좀 미안함이 있는 거지. 이분들은 미리 알았더라면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연기 끝난 뒤 같은 무대에 올라가 우리나라 노동 기본권 실태에 관한 강의를 했는데 그 힘겨운 삶 속에서도 동료 가사 노동자들의 삶의 질, 어떤 복지, 어떤 근로 조건, 인간답게 일을 하는 것이죠. 개선, 더 낫게 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헌신, 정성을 다하는 거야. 몸 다 바쳐 하는 거지. 정성을 다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눈망울과 마주칠 때마다 자꾸 목이 맸다. 마음이 아픈 거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일하고 있는 와중에도 더 시간을 쪼개서 자신의 시간과 어떤 노력을 다 더해서 더 나은 가치, 연대의 힘을 더 낸 거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청소년의 인권을 위해서 따로 시간 내서 활동할 수 있을까? 이거는 그렇죠, 뭐 그게 아니야. 대단한 거야. 어린 이분들에게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2011년에 겪었던 일이다. 가사 노동자 ILO, 그러니까 2011년에 이런 일이 이분이 겪었다라는 거야. 10년이 지났네? 10년이 지났네. 가사 노동자 ILO 협약을 지지하라는 구호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 그의 한국 정부. 2011년이면은 이명박 정부네. 지금은 감옥에 있잖아, 이분. 돈 받아가지고. 국제노동기구, ILO는 국제노동기구야.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국제기구인 거야. UN 같은 그런 기구예요. 열리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가사 노동자 ILO 협약에 대한 찬반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찬성하기로 했지만 협약 채택에 찬성하는 것과 국내 비준은 별개의 문제라며 확대 해설 경계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명박 정부가 가사 노동자의 권리를 별로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국제기구에서 이거 협약 찬성 안 하면 창피당할까봐 일단 찬성한다고 하고 국내에서는 나몰라라 하려고 그렇게 뒷꽁무니를 빼는 그런 거였지. 참 그래. 찬성하는 것, 국제의 눈 때문에 찬성하는 척하고 국내에서 실제로 이 법대로 가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야. 나는 상경 안 쓸 거야. 이런 뉘앙스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유층의 지출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일은 항상 그렇게 어렵다. 이 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 법이 제정되면 그만큼 더 아까 말했잖아. 삶의 질 개선하면 뭐 고용보험 무슨 아까 뭐라고 산재보험 다 돈이잖아. 다 이게 그 서비스 하는 쪽 그냥 일을 하잖아. 그럼 고용된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당연스러운 거야. 회사가 더 헌신 쓰는 게 아니야. 법에 따라 노동자의 인권과 복리 위해서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 법을 적용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아까웠던 거지. 어떤 회사, 기득권층의 지출, 고용보험 이런 것들, 고용보험, 산재보험 또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국내 비준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했던 거야. 얼마나 좀 구차해, 그지? 201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0차 국제노동기구 좀 지울게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가사 노동자 협약이 처음 채택됐을 때 총회에 참석했던 각 나라의 가사 노동자 대표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성을 질렀다. 한 남아프리카 활동가는 그동안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
가사노동자 협약 채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예 같은 처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기뻐했다. 전 세계 임금 노동자의 3.6%가 가사노동자라는 것이 당시 통계였다. 지금도 더 늘어났을 거야 아마. 자, 올해 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법은 그때 안 만들었나 보다. 이게 올해 초니까 2021년이잖아. 10년이 지났잖아. 10년간 뭐 했어? 올해 초 가사노동자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을 때 그 법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방송 듣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어느 한 사건, 일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를 가져야 되는 게, 관점 차이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존중하고 근거에 따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국어의 능력이거든요. 세상 살아가는 이치예요. 그런데 이게 한쪽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다른 쪽을 볼 수도 없고 그쪽의 얘기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야. 이게 우물의 개구리, 정저지화이거든요.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 망치를 깨지 않는 이상 이게 쉽지 않아 이게. 그래서 이런 글들, 선생님이 이 글을 읽고 내가 놓친 게 있었구나. 그냥 그때 나도 이 기사를 봤는데 그냥 지나갔었구나.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안목을, 이 관점을, 다양한 관점,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된 파트예요. 자, 가사노동자법 제정 찬성의 이유가 가사노동자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고 인증기관이 책임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 이 법을 제정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가사노동자가 가정관리사분이 신원이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기관에서 책임지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이분이 일하다가 뭐 깨면 보상할 수 있고 철저하게 이분들이 뭘 했을 때의 배상 여부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잖아. 즉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호의 취지를 가진 법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국민의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 또한 가사노동자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들은 인증제도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 세제 지원, 세금 혜택을 주는 거야. 이용요금 부담 경감.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돈을 좀 아낄 수 있고 과사 관리에 받는 그 집들, 아무래도 여러분 집에 가정관리사분들 둘 수 있는 집이 있나요? 없죠?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게끔 하는 정책, 가사노동자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거야. 권리 보호가 아니라 제1번은 가사노동자들이 그동안 가정관리사분들이 그동안 인권의 침해라든가 그런 걸 받았는데 그런 거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서비스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확실하게 해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만드는 법을 만들었다라는, 그 근거가 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는 거지.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편으로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청소년 여러분들과 수업하다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쌤이 좀 설득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걸로 일방적으로 좀 이제 밀어붙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를 좀 듣는데 그걸 좀 더 성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충분하게 경청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또 내기도 마찬가지고 어른이라고 무조건 다 꼰대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편견이겠죠? 네. 자, 그동안 노동자들이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위해 싸워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보다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이게 1번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했던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잘 제공하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이거를 얘기했던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제 1순위가 이거라는 거야. 사람 같이 사는 세상이잖아. 그런 얘기. 가사노동자법 제정 찬성 이유나 법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 법은 가사 노동자법이 아니라 가사 사용자법이 아닌가. 법 취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가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도 유익하다고 설득하기 위한 시도라고 받아들이며 애써 마음을 눌러 앉혔다. 예요.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짧은 소식 뒤에는 그동안 그 법이 마련되고 통과되기까지 차곡차곡 쌓인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숨어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저절로 당연시 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다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한 채 숨진 동료를 생각하면서 활동가들은 목이 맨다. 모든 노동법 제정이 항상 그렇다. 아까 서두에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법과 제도는 항상 어렵습니다. 약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대부분 다 노동자가 될 거잖아요. 선생님도 노동자잖아. 여러분 부모님들은 안 그런가? 부모님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같은 이분들의 처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다르다는 것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해 내가 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당장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더라도 마음이라도 잘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글들을 2번, 3번 더 읽고 이런 생각을 가져도 되겠구나 라고 마음 먹는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